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개정판 7장 딕셔너리 튜플 집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딕셔너리 튜플 집합 자료형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특히 이제 딕셔너리하고 리스트의 차이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튜플 데이터가 뭔지 또 알아보고 활용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패킹, 언패킹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런 튜플의 패킹과 언패킹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튜플은 우리가 앞서 함수에서 써봤죠. 여러 개의 자료값을 반환하는 일을 하죠.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데이터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반복 가능 자료형이란 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제 클래스들이 가지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딕셔너리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키하고 값을 쌍으로 갖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즉, 키를 이용해 가지고요,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키가 한 딕셔너리 안에서는 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요, 어떤 키가 있을 때 이 키와 묶여 있는 값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키와 값이 한 쌍으로 묶여서 항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n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n개의 키와 n개의 값이 있는 거죠. 이렇게 키와 값의 쌍으로 묶여 있는 결합된 그런 자료 구조를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무엇이냐? 홍길동. 나이는 몇 살이냐? 26세. 몸무게는 얼마이냐? 82. 이런 이제 형태의 값이 있다고 할 때 이 값이 이제 딕셔너리의 항목들이 되고요. 이 값 전체를 묶어주는 이제 자료형이 펄슨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앞서 살펴봤는데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0, 1부터 n-1까지 혹은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n부터 마이너스 n-1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인덱스와 그리고 항목으로 결합된 그런 자료 구조가 리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개별적인 값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큰 가로를 하고, 그죠? 값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를 적어주고, 또 값을 적어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프루츠 해가지고, 바나나, 애플, 오렌지, 키위라고 하는 문자열을 쉼표 단위로 이어주고, 크게 전체적으로 여는 괄호, 닫는 괄호, 큰 괄호 안에다가, 그죠? 원소나 항목들을 적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쓰고 이때 키하고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 주고요. 항목을 구분하는 기호로 쉼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개의 항목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항목 1, 항목 2, 항목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항목이 있고요.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7세, 몸무게는 82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할 때 person 이꼴 여기 중괄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름하고 콜론 홍길동 쉼표가 나오죠. 그죠? 나이하고 콜론 다음에 값이 나오고 요렇게 묶여 있는 그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홍길동 요게 하나의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모두 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까? 세 개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항목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키를 적어줍니다. 키 중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홍길동이 나오겠죠. 그죠? 나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이 항목에 접근하면요. 2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몸무게라고 하는 이 키를 가지고 이 딕셔너리에 조회를 해보면요. 이 항목에 있는 밸류 값 82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024001, 2024002, 2024003이라고 하는 이제 학번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학번에 따른 학생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 이런 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이 키를 주고 값을 주고 키를 주고 값을 주고 키를 주고 값을 주고 이것을 각각의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가지고 그죠?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항목이 모두 몇 개냐면 3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조회를 할 때는 첫 번째 항목에 키를 주고요. 두 번째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항목의 키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키를 주면 각각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키를 가지고 값을 가지는 그런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자료값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캐피탈 딕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인데 얘는 코리아, 차이나, USA와 같은 그런 국가의 이름이 키가 되고요. 서울, 베이징, 워싱턴 DC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가 이제 값이 되는 그런 딕셔너리입니다. 자, 딕셔너리를 만들고 딕셔너리 키를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는 거죠. 자, 한번 코딩해 봅시다. 자,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딕셔너리의 이름이 캐피털 딕이죠, 그죠? 그래서 캐피털 딕이라고 쓰고, 자, 중괄호를 쓰고 그 안에다가 항목을 적어주는데요. 키가 코리아, 그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가 서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의 키는 차이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베이징 이렇게 되고요. 줄이 넘어가니까 다음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USA 그리고 밸류 값은 워싱턴 DC 이렇게 적어주고 닫는 괄호를 해서 이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 딕셔너리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코리아라고 하는 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리아라는 키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값은 서울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차이나라고 주면 베이징, 그죠? 만일 여기다가 USA 이렇게 적어주면 워싱턴 DC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딕셔너리에 키들을 모두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키즈 이렇게 해보면 키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리스트로 감싸버리면 이 키 시퀀서들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값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키즈 대신에 values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역시 얘를 리스트로 감싸버리면 이 밸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뤄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다가 만일에 이제 새로운 항목을 삽입한다. 그러면 딕셔너리 이름, 그 다음에 키, 그리고 값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캐피탈 D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일본 재팬이라고 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값으로 도쿄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항목이 이 딕셔너리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삭제할 때는 del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할 키워드의 그 다음에 삭제할 딕셔너리의 항목의 키를 입력하면 되죠. 만일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키를 삭제하려고 하면 키 에러 오류가 뜹니다. 예를 들어 del이라고 하고 캐피탈 D에 우리가 여기 있는 키 중에 네팔에 대해서는 딕셔너리에 정보가 없죠. 이렇게 삭제를 하면 키 에러가 뜬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펄슨을 만들어 놓고 직업 율도국의 왕 이렇게 해 놓으면요. 직업 율도국의 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죠? 만일에 이제 원래 있던 항목 값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나이 이꼴 27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값 26이 27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있는 26이 27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나이라고 하는 항목을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항목에 이 나이 항목이 삭제되죠. 그죠? 출생지를 만일에 델로 삭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키 에라 이렇게 발생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실습을 코딩해 보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len이라는 내장 함수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얻을 때 썼죠. 이거를 딕셔너리 내의 항목의 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옹길동에 관련된 항목이 3개가 있다. 그러면 len of a person 그러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in하고 not in 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 키가 person에 있느냐 물어보면 true죠. 직업이라고 하는 키가 person에 있느냐 물어보면 없으니까 false를 리턴해 주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호, 기호, 그 다음에 not equal 이건 뭐냐면은 두 개의 딕셔너리가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D1이 있고 D2가 있는데 이 딕셔너리의 이름 홍길동 나이 26이 있고요. 여기에는 나이 26 이름 홍길동이 있죠. 이때 D1 equal D2 그러면 얘는 true죠. 얘가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키 밸류의 정보는 똑같죠. 그래서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런데 비교 연산은 가능할까요? 비교 연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실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딕셔너리 메소드 중에 keys, values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딕셔너리 내에 있는 모든 키를 반환하고 values는 모든 값을 반환하고요. item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딕셔너리 내의 모든 항목의 키 값, 쌍을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해줍니다. 제가 요거는 실습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keys 그 다음에 values 그 다음에 items 그러면 아이템은 이 키 밸류가 이렇게 튜플로 묶여 있죠. 그죠? 역시 이것도 리스트로 감쌀 수 있는데요. 감싸게 되면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et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키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주게 되면 그 키에 해당되는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p 해가지고 키를 주게 되면요. 이 키에 해당되는 항목이 반환되면서 리스트 항목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코리아 서울 항목이 삭제됐죠. 예,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팝 아이템을 쓰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항목이죠. 그렇죠? 이 항목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 팝이나 팝 아이템을 하게 되면 그 항목이나 값이 반환이 되고 그리고 삭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클리어는요. 모든 항목들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항목이 비어 있죠. 그죠? 리스트의 항목을 모두 삭제할 때는 클리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key, values, items 그 다음에 pop 그죠? get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딕셔너리의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get은 이제 키를 인자로 넣어 가지고 그 키가 딕셔너리 있을 경우에 이제 값을 반환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none이라고 하는 자료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키가 없기 때문에 none을 발음한다. 키가 없는 거를 확인할 때는 person.get 해가지고 요 값이 none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캐피탈 D를 선언하고요. if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져와. 근데 만일에 이게 none이야. 반환해 주는 값이 none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get을 해서 none이 반환되면 이 딕셔너리에 그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클리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딕셔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랩을 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값들을요, 포인 순환문을 써가지고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rson 딕셔너리가 있다. 그럼 이 person 딕셔너리에 대해서 포, 키, in pers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person이 in으로 반환해 주는 거는 요 키 값 있죠. 요것들만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를 두고 키를 출력하라. 그럼 이게 출력이 되고요. 펄슨의 키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 펄슨의 키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이 밸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배웠던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볼게요. LST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고 11, 22, 33, 44, 5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인덱스가 0부터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바로 인덱스 값들입니다. 그런데 딕셔너리가 있을 때 딕셔너리에 0은 11, 1은 22, 2는 33, 3은 44, 4는 55 이렇게 했을 때 0, 1, 2, 3, 4라고 하는 것이 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키와 값의 쌍인 요것들이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팝을 이용해서 삭제를 했다. 그러면 팝 제로를 하면요. 원래 있던 원소 중에 제일 앞에 있던 얘가 삭제가 되겠죠. 그죠? 얘가 삭제가 되면 리스트는 22, 33, 44, 55라는 이 원소를 가지죠. 그러면 인덱스는요. 첫 번째 게 0, 두 번째 게 1, 세 번째 게 2, 네 번째 게 3.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소 값에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제로를 하게 되면 22, 리스트 1을 하면 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딕셔너리에서 만일에 팝 제로를 호출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이 삭제가 되겠죠. 그죠? 삭제가 됐지만 딕셔너리의 키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키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조회를 하면 22가 나오죠. 여기서는 1로 조회를 하면요. 1로 조회를 하면 여기서는 33이 나오죠. 리스트 1로 조회를 하면 33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22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번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에 값이 11, 22, 33, 44, 55가 있네요. 자, 리스트 팝 이전의 원소 중에 리스트 1을 한번 출력해 봅니다. 그 다음 리스트 팝 제로를 하고 다시 리스트 1을 출력해 볼게요. 자,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죠? 리스트에 1 그러면 두 번째 게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팝이 됐기 때문에 원래 원소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리스트 1 그러면 33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리스트 팝이고요. 딕셔너리는 0, 1, 2, 3, 4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11, 22, 33, 44, 55라고 하는 밸류가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 아이템을 출력하고 딕셔너리 제로를 출력하면 22가 나오잖아요. 근데 팝을 해도 딕셔너리 1이라고 하는 키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밸류 값은 20이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딕셔너리 1은
22. 팝을 하고 딕셔너리를 1을 해도 2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는 차이가 있다는 것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는 꺽쇠 괄호, 큰 괄호, 여기는 중괄호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할 때 역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회할 때 큰 괄호를 쓰는 것은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딕셔너리에서는 조회를 할 때 반드시 키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len of list나 len of dic 똑같은 함수를 쓰게 되고요. del of list 0 혹은 del of list 0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의 원소를 삭제할 수 있는데 del of dic하고 여기다가 반드시 키를 줘야 됩니다. 그죠? 혹은 del하고 딕셔너리 1 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줘도 되죠. 그죠? 모든 원소를 다 지울 때는 리스트도 클리어고 딕셔너리도 클리어고요. 그 다음에 멤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in 연산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in을 쓸 적에 dic.keys나 혹은 dic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 점이 조금 다른 점이죠. 이것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의 활용을 위한 많은 예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풀어보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딕셔너리, 튜플, 집합 7.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